2024년 5월 15일 오후 7시 37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야팅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일단 PPI가 예상치보다 웃돌긴 했거든요. 네,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용을 전달을 했죠. 물론 이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발언적으로만 볼 때는 좋긴 한 건 맞는데 일단 3월 수치랑 비교했을 경우에는 좀 신뢰도가 확실히 좀 있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안 할 거다, 뭐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수치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가능성이 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CPI가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 오늘 그래서 좀 더 체크를 해보고 영상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일단 내용적으로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일단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리 열풍 58조 원으로도 부족하다. 관련주 2구 산업 대창 KBI 메탈 LS.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국내에서만 구리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원자재는 구리고 구리 선물은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BHP. 그러니까 얘네들이 앵글로 아메리칸에 대한 인수 목적이 굉장히 뚜렷하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 나올 거고 그거에 따른 이제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판단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국이 확실히 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구리에 대한 이제 구리를 좀 가져오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빨리 왔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수요가 좀 부족해졌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구리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인 건 확실하다. 제가 이제 저번에 천연가스 얘기를 좀 하면서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SK 키파운드리 테슬라 전장 반도체 공급, 관련주 시티트로닉스, 러셀, 어버브, 코아샤,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의 파운드리 자회사인 SK 키파운드리가 이제 테슬라 전기차에 탑재되는 전력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키파운드리였다가 SK 키파운드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중국이 이제 구형 파운드리 분야에서 가격을 앞세운 물량 공세에 따른 카드로서 이제 차량용 고성능 칩 공정을 꺼내든 걸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중국에서는 미국 견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자체적으로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량용 전력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 이제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8억 달러 정도가 이제 주목이 됐었고 28년 기준으로 325억 원 달러로 이제 연평균이 9.3% 성장이 전망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꽤 나쁜 수치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률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차량용 반도체를 얘기를 했지만 실적으로 중요한 거는 반도체 시장을 전체적으로 통 틀었을 때 통합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이든 중국 관세 인상, 에코프로비엠. 제가 원래 이제 중국 관세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철강 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계속 견제 시설을 내고 있는 이제 부분들로 봤을 때 전기차에 대한 이제 고율 관세 부과가 이제 부과를 제대로 때려버렸죠. 뼈를 때려버린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만든 자동차들이 수출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오히려 미국 전기차들 기업들의 이제 보호 장벽이 된 걸로 보이죠. 오히려. 그래서 그 기업 가치가 조금 올라갔어요. 오히려. 배터리와 이제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 이거는 더 큰 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주목도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차 정기본 이달 발표가 있는데
관련주 우진엔텍 G2, 두산에너지 보성파워텍. 이달 중에 11차 전력 수급 계획 초안을 이제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규 원전 건설 규모하고 소형 모듈 반영 등이 이제 주목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집단 에너지도 이번에 이제 처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이제 11차 정기본에서는 24년부터 38년까지 거의 이제 14년 정도의 전력 수급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핵심은 신규 원전 건설의 여부인데 당초 11차 정기본에서 10기 기본 원전 운전의 지속성과 2개에서 4개 내지 이제 건설을 포함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내용을 계획한 것으로 보여진다. 11차 정기본이 처음 내용이 나왔을 때 3개에서 4개 정도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신규에 대한 내용들. 이제 부지 관련 때문에 이제 내용이 조금 흐지부지 됐었던 것 뿐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원전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I 붐의 초호황. H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대한전사 뭐 굉장히 많습니다. 재룡전기 뭐 엄청나게 많죠. 뭐 등등 다 포함을 못하기 때문에 AI 수요가 증가를 했고 호황기들을 맡고 있는 전선주들입니다. 전력 시장들이 국내 시장만큼 이제 슈퍼사이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에 대한 관련의 메인 섹터들이 이 정도까지 호황기를 맞은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말이죠. 특히나 이제 사실 이제 전력 쪽은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계절 테마였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세들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이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인 건 맞습니다만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끝인지는 모르죠, 아무도. 어쨌든 이제 미래 가치성을 따져봤을 때는 AI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는 거는 메인 섹터로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 확산과 데이터 센터 증가 등은 전력 설비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로 보여지긴 하죠. 어쨌든 빅테크들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이미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부들을 이제 어느 정도 포함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의 건설이 여부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스타트로서도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 전망, DTNCR로 5% 노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전당대회를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영상에서 이제 못 올렸는데, 제가 이제 오전에 멤버십 분들에게는 이슈를 전달하고 있고,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어제라고 해야 되죠? 그죠? 정치색은 없고요. 주식에 따른 내용들만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정치 색깔이 또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하지만 저는 중립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용을 동일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있을 때만 전달합니다. 민주당 얘기도 하고 국민의힘 얘기도 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우주관심 사업 집중.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우주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스페이스X를 2002년도에 설립을 했었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봤으면 수십 차례 로켓을 사실 발사한 곳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뽑힐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이제 재활용 기술하고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 솔루션들이 제시가 됐고, 이제 베이조스 또한 블루 오리진의 운군 관광 사업. 제가 이제 쓰다 보니까 오타가 많이 나와가지고 달 착륙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쨌든 우주 쪽 우리가 일정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MSCI 편입 관련주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일렉트릭 뭐 등등 더 있죠. 근데 신규로 들어간 애들은 얘네입니다. MSCI 일명 모건스탠 캐피털 인터내셔널.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지표죠, 그죠? 지수죠. 그래서 구성 종목에 이제 새 종목이 새롭게 편입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원과 카카오페이, 강원랜드, 삼성증권은 지수 구성에서 빠지게 되었다.
사실 이제 MSCI 지수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제 주가 지수라고 뽑힙니다. 그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 벤치마크 역할을 하기 때문에 MSCI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주목도가 많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에 따른 이제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일일 낮게 종목들을 투자하기보다는 제시한 거에 대한 이제 지수의 종목들을 보통 사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이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MSCI 지수 편입 자체로서만 본다면 호재인 거는 사실인 건 맞거든요. 그렇지만 투자를 바로 한다는 거는 리스크가 좀 있는 건 맞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괜찮긴 하지만 조금 잘 보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두가 테슬라와 로보택시 협력 검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라이콤과 라닉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 관련주죠. 테슬라 로보택시와의 잠재적인 협력 기회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바이두 아폴로데이에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부 총괄 쉬바오 창이 바이두가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출시할 것으로 밝혔으며, 테슬라의 구체적인 적용 모델과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전달을 했는데, 자율주행 서비스에 필요한 기술적인 역량을 완벽하게 보유했다는 내용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의 시사, 바이오 및 기타, 파월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을 사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초반에서도 얘기를 드렸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금리 인하에 관심도가 높은 섹터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미국 지표가 무조건적으로 맞다는 표현은 부적절한데, 어쨌든 성장 지수인 우리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는 그 발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봐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특정한 종목들을 언급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중요한 바이오 학회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생게임 멤버십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 공유 중이고요. 뉴스를 전달하고 관련주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일정도 정리를 하고 있고 중요한 내용은 이제 포인트를 전달하고 있고요. 장시작 전에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이슈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는 이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멤버십 분들에게만 전달하고 있어요. 아침에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그거 체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여기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하실 분만 하시면 돼요. 뭐, 이제 여기 가입 10,000원짜리, 30,000원짜리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시면 여러 가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링크가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